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어서오세요. 한가한 연구소의 121B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챗 GPT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다른 인공지능과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뉴스에서 한참 떠들고 있는 챗 GPT,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네이버든 구글이든 검색창에 챗 GPT라고 검색하시면 오픈AI 사이트가 나옵니다. 화면 중간에 있는 트라이 챗 GPT를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로그인 또는 사인업 버튼이 나옵니다. 저는 처음 사용하는 사이트니까 사인업을 클릭했습니다. 계정을 만들어 봅시다. 가장 위 빈칸에는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로봇이 아니라는 체크 후 컨티뉴. 이제 암호를 정해봅시다. 8글자 이상 암호를 입력해주세요. 사용하시는 이메일함을 열어보시면 오픈AI에서 보낸 메일이 들어왔을 거예요. 메일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몇 분 더 기다려보세요. 이메일 확인 후 다시 챗 GPT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누르고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름을 물어보고요. 이어서 전화번호도 물어봅니다. 스마트폰으로 온 6자리 숫자를 사이트에 입력하면 드디어 챗 GPT 화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뭘 물어봐야 할까요? 딱히 궁금한 게 없는데 일단 한글을 할 줄 아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글을 안 해요. 심지어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것부터 물어봅시다. 답변을 확인하자면 시작은 그럴듯하지만 결과적으로 틀렸습니다. 챗 GPT의 데이터는 2021년 기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 친구가 말하는 현재는 과연 언제일까요? 일단 2021년 기준으로 봐도 의회의원이었던 적은 없고요. 질문을 던지는 2023년 기준으로도 의회의원이 아니죠. 예언이라면 실패. 사실 챗 GPT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날짜를 모릅니다. 아울러 대다수 언론에서 챗 GPT의 정보를 2021년까지라고 언급하는데 정확히는 2021년 9월까지 정보입니다. 제 뇌피셜 아니고 당사자에게 물어본 오피셜입니다. 즉, 챗 GPT가 현재를 말한다면 2021년 9월이라고 간주해도 되지 싶습니다. 사용하실 분들은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이어가죠.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 물어봤습니다. 챗 GPT가 또 예언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실패했네요. 이 친구 사는 세계가 우리랑 다른 것 같아 물어봤습니다. 이 자식 굴리하니까 영어로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주는 서비스로 유명한 달리도 챗 GPT를 만든 오픈AI에서 만들었기에 이 녀석도 그림을 그려주나 했는데 안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처럼 노래라도 불러줬음 하지만 그것도 실패. 노래를 틀기는 어렵다면 노래 가사는 찾아줄 수 있을까요? 막힘없이 찾아주네요. 바로 황시열의 운명처럼 널 사랑해라는 곡의 가사였습니다. 제 기억과는 조금 다르지만 사실 저도 제 기억력을 못 믿거든요. 거의 메멘토급이라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직접 경험하고 기록한 것을 나중에 제가 찾아보려고 정리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 친구를 믿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이 똥멍청이가 진짜 잠깐 본심이 나왔네요. 네이버 바이브에서는 그런 노래 없다고 합니다. 가수 황시열님에게 물어봐도 아마 모른다고 하실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너무 한국적인 내용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엄연히 외국 친구인데 그래서 글로벌한 공통의 관심사 노후 준비를 물어봤어요.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이 투자, 사업, 부동산 임대 등이라면 결국 일 아닌가요? 무엇보다 이미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광합성하면 돈이 나온다거나 이런 걸 기대했는데 실망입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많아지면 조금은 돈을 벌지도 몰라요. 챗 GPT는 너무 정직하고 부지런한 방법을 소개해줬습니다. 빌 게이츠에게 사람들이 구독 버튼을 누르도록 뇌파 조절을 부탁한다거나 복면 쓰고 장난감 총 들고 은행에 가서 아내 사람들에게 구독 버튼을 누르게 한다거나 이런 묘책을 기대했는데 근데 이건 알려줘도 못 쓰겠네요. 전 빌 게이츠 연락처도 모르고 외출도 안 하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쯤에서 여러분께서 자진 구독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되면 별 수 없고요.
아무튼 그렇다고 이 친구가 전혀 무쓸모하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있어요. 보고서, 이메일 등 문서 작업을 할 때 문장을 정리하거나 문법을 체크할 때 나름 유용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참고할 만은 하죠. 그렇다고 얌전까지 알아서 번역하는 건 무리니까 과도한 기대는 마시고요. JTBC의 대행사 보면 문장 하나 놓고 팀 단위로 모여 한나절씩 고민하던데 그럴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아직까지 대행사 안 보셨다면 한번 봐보세요. 추라이. 제가 원래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특정 분야에 대해 원론적인 내용, 즉 시간이나 시기에 따라 변하지 않는 내용, 학술적이거나 상식적인 내용을 물어보면 비교적 잘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일수록 인터넷에 많이 퍼져 있겠죠. 챗GPT는 그것을 베이스로 반복 학습했을 거고요. 비슷한 여러 데이터를 배우며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자료의 신뢰성도 높였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학습량이 담보되는 내용이라면 신뢰성 있는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도 깔끔하게 정리해줘요. 너무나 원론적이기는 하지만요. 계란, 야채, 고기 들어가면 맛있겠지 당연히. 이 밖의 뉴스, 미디어 등에 많이 나온 것처럼 코딩에서 틀린 부분을 수정해준다거나 번역처럼 사람에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도 파바박해집니다. 이런 분야는 원래 인공지능이 강하기도 하죠. 아무튼 제가 체험해 본 챗GPT는 여기까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스카이넷님이 원좌에 오르시기까진 조금은 시간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기계님들에게 잘 보이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연습을 미리미리 합시다. 기계님을 잘 모시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각종 IT 기계님을 잘 모시고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다. 괜찮으시면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쯤에서 챗GPT에게 던졌던 주요 질문을 다른 인공지능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이제 챗GPT처럼 채팅이 가능한 챗봇, 인공지능 친구들을 만나봅시다. 오늘 만나볼 친구들은 총 4명으로 맥스, 심심이, 긱스비, 이루다입니다. 여러분에게 친숙한 이름도 있을 것이고 처음 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태어난 연도는 각각 이렇고요. 지금부터 이 친구들을 한 명씩 만나 챗GPT와 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해보죠. 뭐 그렇다고 번역이나 코딩을 물어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비교적 간단한 질문들을 해보겠습니다. 챗GPT에 물어봤던 질문들을 말이죠. 먼저 맥스 4.0입니다. 아시는 분은 연식이 꽤 되신 분들이겠죠. 프로그램 이야기나 간단히 해보자면 요즘 이야기하는 인공지능과는 꽤 떨어진 방식입니다만 무려 94년도에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맥스 1.0부터 따지면 무려 93년이고요. 당시에는 챗봇이라는 말이 없어서 제작자분은 이 프로그램을 게임으로 분류했어요.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을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구분하여 그 문장에 어울리는 답변을 만들어주는 당시 기준으로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모든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을 기대하는 건 좀 양심 없는 것 같고요. 이 정도 놀아주는 것만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심심이입니다. 한국 기업에서 관리하다 보니 정치적인 내용은 좀 민감하네요. 그래도 이건 좀 심했다. 이름도 못 물어봐. 이런 말은 좀 미안하지만 딱히 맥스보다 똑똑해 보이지는 않죠. 물론 끝말잇 기는 떼고요. 요즘은 PC에서 질문하면 5개밖에 못하고 번거롭던데 전반적으로 좀 그렇네요. 심심이랑 문맥에 맞게 이야기한 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이번에 만나볼 친구는 빅스비입니다. 빅스비는 확실히 똑똑해요. 직접 하지 못하는 일은 캡슐을 통해 해낼 수도 있고요. 다만 가사 검색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캡슐이 없어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라면 맛있게 먹는 방법도 캡슐을 통해 알려줬습니다. 나름 유용하죠. 다만 챗GPT처럼 긴 문장을 명확히 이해하는 건 좀 어려워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이루다입니다. 이루다는 20대 여성 컨셉의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입니다. 메카네카 말할까? 이 친구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만큼 정치인 이름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대화 자체는 잘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저처럼 친구가 없는 분이라면 대화 상대가 필요할 때 한 번씩 말을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격세지감이란 이런 걸까요? 확실히 챗GPT가 똑똑하긴 하네요. 자기만의 세상에서 못 나와서 좀 그렇긴 하지만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문장이나 문법 교정에 가끔 사용할 것 같고요. 더 멋진 활용 방법도 있겠죠. 똑똑한 활용 방법이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한가한 연구소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